안녕하십니까. 필승 고급 중반 전술 시간입니다. 아, 유단자의 실전 진행 중에서 핵심적인 중반 전투의 장면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이제 보시면 흙이 우변에 3선으로 벌림으로 해서 우변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좀 큰 모양을 만들고 있죠. 자, 백의 입장에서는 요 흙 모양을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침투를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침투라 하면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삭감은 위에서 얇게 깎는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침투와 삭감 중에 이 돌의 위치가 삼선이지 않습니까? 삼선. 이렇게 삼선에 놓여 있으면 침투하는 수보다는 삭감수가 더 안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곳에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요, 마늘모를 붙이고 올라설 때 이렇게 날일자로 하게 되면, 자, 이 돌이 지금 뭔가 벌릴 곳을 미리 막고 있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뭐 이런 데서 또 다른 곳에 침투해도 역시 이렇게 또 다가오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뛰게 되면 우변 흙집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반면에 백두점은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삼선에 놓여 있으면 침투보다는 삭감수가 좋다. 예를 들면 근데 사선에 서로 이렇게 놓여 있다면 이때는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이때는 여기로 쳐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쳐들어가도 됩니다. 아까하고 좀 틀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미끄러져서 둔다든가 이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선에 놓여 있으면 침투보다는 삭감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삼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침투보다는 삭감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삭감수를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삭감할 것이냐? 자, 삭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게 기본 상식이죠. 삭감수는 크게 보면 모자 씌우기와 어깨 짚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모자 씌우기와 여기를 어깨를 짚는다든가 하면 이쪽에 어깨 짚는 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깨 짚는 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왜 좋지가 않느냐? 자, 이쪽으로 한번 어깨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을 이렇게 밀고 나올 텐데 여기 간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살아가기는 합니다. 예. 근데 반대편 간격이 넓을 때는 이 어깨 짚는 수가 나쁜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어깨 짚는 수는 어떨까요? 이쪽으로. 역시 밀고 나오게 되면 여기 간격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어깨 짚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 짚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실전처럼 모자를 씌워서 두는 것이 올바른 삭감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이제 모자를 씌워서 삭감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모자는 날일자로 벗어나라 라는 게 이제 기본 격언 아니겠습니까? 핵심 이제 격언인데, 과연 어느 쪽으로 날일자 할 것인가? 이쪽에 날일자인가? 이쪽에 날일자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일까요? 자, 이렇게 흙의 입장에서는 세력이 강할 때는 뭔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중복을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중복.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날일자로 받게 되면 확실하게 집이 되기는 하지만 이 돌들하고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 세력으로부터 이 벌린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중복. 그래서 고수들은 절대 한 수로 집이 될지언정 이렇게 두는 수는 안 둡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 잘 안 둔다는 얘기죠. 자, 날일자로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붙이고 뻗으면 붙여서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젖히면은
끊어버리죠. 이게 이제 상용수법입니다.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또 치고, 자 따낼 때 뭐 이렇게 뭐 있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런 집을 짓고 만족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 중복입니다. 백은 너무 쉽게 안정을 취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모양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중복을 피해야 된다. 중복을. 그래서 지금은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이쪽으로 실전처럼 날일자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으로선 이제 다음에 수습책이 바로 날일자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용의 행마법입니다. 날일자를 붙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젖히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끊는 것이 또 상용수법이죠. 형태를 정비하는 상용수법. 잡을 때 단수치고 또 단수치고, 뭐 이을 때 뭐 호구를 치기만 하더라도 형태가 정비가 됐죠. 그렇지만 흙도 여기 집이 깨지긴 했지만 이쪽에 집을 확실하게 굳혔고, 뭐 뒷맛이 뭐 거의 없죠. 이 백도를 계속해서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입니다. 올바른 작전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쪽에 이렇게 붙일 때 나와서 끊는 분이 의외로 우리 초중급자분들 중에는 많은데 이렇게 두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백은 여기를 젖혀서 뭐 있거나 호구 치기만 해도 그냥 쉽게 수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죠. 끊기면 한 점이 너무 쉽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를 이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벌리기만 하더라도 너무 쉽게 살아버립니다. 너무 쉽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 점머리를 스스로 얻어맞으면서 끊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젖히고 끊으면 그냥 평범하게 잡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여기 이제 붙여서 두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진행인데 백이 좀 욕심을 부렸어요. 자, 찌르고 받을 때 들여다봤습니다. 자, 들여다본 수는 이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서 이제 또 여기를 끊어서 뭔가 이돌과 이돌의 교환이 득이라는 거예요. 이득. 이걸 뭔가 기대를 한 건데 흙으로선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역으로 날일자를 했고 기대상 끌었는데 날일자로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이것은 흙이 뭔가 집을 확보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물론 흙도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먼저 집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은 백이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날일자로 붙이고 끊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고, 흙과 백이 팽팽하게 바둑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진행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반전에서 침투와 삭감의 기로에 있을 때 모자를 씌웠을 때 받는 방법, 그리고 모자는 날일자로 받는데 어느 쪽으로 받는지, 그리고 이후에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전에 활용을 하시면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